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있어요. 자, 이런 물질의 규칙성이 있거든.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 자,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봐봐. 자, 첫 번째, 주요 원소. 자, 주요 원소에서 지각의 주요 원소는 뭐뭐로 구성되어 있니? 대부분 한번 봐봐. 산소요.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지각. 산소. 산소. 산소, 산규, 알, 철, 칼라, 칼마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아마. 8개 원소. 맞죠? 네. 그렇게 돼 있어. 자, 요거 다 써줄까? 자, 요게 구성원소 8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생명체 구성원소에는 자, 가장 많은 게 거기에 뭘로 돼 있어? 역시 똑같이 산소가 제일 많죠? 자, 산소 다음에 뭐니? 탄소요. 탄소, 그 다음이 수소. 수소, 그 다음 질소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자, 지각과 생명체의 주요 원소들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들의 이제 자, 두 번째 지각의 구성 물질들은 대부분 자, 어디에서 만들어진가?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주로 구성 원소들은 자, 지각과 생명체 구성 원소는 주로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지요? 우리 이미 원소들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배웠잖아. 그치? 네. 어디에서 만들어졌어? 별 별의 중심. 진화 과정 중에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이 지각과 생명체 구성 원소는 별의 탄생과 진화 과정에서 별 중심에서 만들어졌죠. 주로 생성된 원소지요. 그치?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어떻게 배웠냐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중심에서는 뭐까지 만들어진다 그랬어? 탄소와 산소까지 만들어졌고 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 매우 큰 별에서는 자, 철까지 만들어졌다가 중심에서 초신성 폭발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맞니? 네. 그래. 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차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지각과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이 차이 나는 이유. 자, 그 차이 나는 이유는 뭐라고 거기에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암석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구성 원소의 종류나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즉 무슨 얘기냐면 암석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가 다르고요. 비율이 달라요. 자, 암석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도 다르고 그 원소들의 비율이 다르니까 결국은 암석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차이가 나더라 이런 얘기가 됐죠. 이해됐니?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지각의 구성 물질은 주로 규소와 산소를 포함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규산염 광물이라고 불러요. 규산염 광물이 대부분이야. 자, 규산염 광물.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생명체 구성 물질은 주로 뭐죠? 생명체 구성 물질. 자, 우리 사람도 똑같잖아. 사람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질은 뭐야? 물, 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 단백질,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방이라고 하죠. 그걸 지질이라고 불러. 그래서 자, 지질, 단백질, 그 다음에 우리 핵산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탄수화물 등으로 구성된단 말이야. 알겠니?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세 번째,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있어요. 일정한 구조의 기본 단위체가 결합하여 자, 그래서 이 물질을 이루는 거야. 결합하여 형성된 물질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도 기본 단위체가 결합해서 만들어지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도 기본 단위체가 결합해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알겠니? 자, 그리고 자, 네 번째. 기본 단위체의 자, 결합 방식에 따라서 결합 방식에 따라 자, 다양한 종류의 물질이 만들어져요. 실제로 다양한 종류의 물질이 만들어진다. 자, 거기 보면은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자, 원소하고 설명이 조금 나와 있는데 그거 이렇게 읽어보면 돼. 지금 선생님이 써준 것이 기본이에요. 알겠지? 자, 이것이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이제 특징인데 자, 여기서 이제 뭐를 배우기 시작할 거냐면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은 그럼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를 배울 거란 말이야. 자, 이거 지우자. 자,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 자, 요걸 배워보잔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규산염 광물이에요. 자, 아까 선생님이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거 규소와 산소를 포함한 광물이거든. 공통으로 규소와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러면 규산염 광물의 뜻이 뭐냐 한번 보자. 자, 거기서도 한번 보면은 규소와 산소가 결합된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 단위체로 하여 라고 나 있죠. 규소와 산소를 포함한 규산염 이거를 산소가 결합한이라고 할까? 결합한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 단위로 하여 단위체로 하여 자 이루어진 물질이에요. 결국은 이거를 규산염 광물이라고 불러. 자, 여기서 보면 규산염 사면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기본 단위체야. 그러면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는 게 뭔지를 한번 배워봐야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배울 거예요. 자, 이게 기본 단위체예요. 자, 이 기본 단위체인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뭘로 쓰는 거냐면, 자, SiO4 2 마이너스라고, 2 마이너스가 아니라 4 마이너스. 자, 형태로 나타난 건데, 자, 요거를 규산염 사면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골격을 선생님이 사면체로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런 사면체 구조에 중심에 누가 들어있냐면 규소가 중심에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의 꼭지점마다 이렇게 O가 결합하여 있는 거야. O. O가 4개가 결합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있지. 이온이 될 때 산소는 2 마이너스거든. 자, 2 마이너스가 4개가 있죠. 근데 규소는 4 플러스야. 그러면 전체가 얼마가 되니? 4 마이너스가 되겠지. 자, 요걸 규산염 사면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우리 규소의 특징 한번 보자. SI 특징. 자, 얘는 몇 족 원소냐면 우리 이거를 14족 원소라고 불러요. 자, 14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야, 우리 족을 따지는 게 원자과 전자로 따졌잖아. 자, 14족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 수가 몇 개예요? 3개? 4개예요. 네. 4개. 알겠지? 자, 원자과 전자 수 4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최대 다른 원소와 단일 결합을 4개를 이룰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 봐봐. 산소가 4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사면체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걸 규산염 사면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 놓고 이 규산염 사면체, 야, 금속 양이온들이 이제 규산염 사면체에 금속 양이온들이 결합하면 중성의 물질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광물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저 규산염 사면체가 결국 광물들을 만들더라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두 번째 규산염 광물 결합의 규칙성이라고 나오잖아. 자, 요걸 외워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규산염 광물의 결합의 규칙성. 자, 규산염 광물에 어떤 결합의 규칙성이 있느냐면, 자, 거기 봐봐. 규산염 사면체는 음전하를 띠고 있다 그랬죠. 그치? 그래, 음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양전하를 띠는 양이온과 결합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양이온하고만 결합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규산염 사면체는 음전하를 띠고 있으므로, 자, 4-를 낀다 그랬죠? 그래. 그래서 양이온과 결합하거나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결합을 해요. 자, 거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산소를 공유하여 결합하기도 해요. 자, 이게 규산염 사면체 결합의 규칙성이에요. 그래서 규산염 광물의 구조 이렇게 나오죠. 규산염 광물의 구조. 이걸 여기에서는 요걸 집중적으로 외워야 돼. 규산염 광물의, 자, 구조를 확실하게 외워둬야 돼. 자, 그것도 어떻게 외우냐면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얘네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자, 규산염 사면체가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자, 사면체가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자, 다양한 구조를 이루게 돼요. 다양한 구조의 규산염 광물이 만들어져요. 규산염 광물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규산염 광물을 순서대로 외우는 거야. 자, 어떻게 외우냐면, 자, 이렇게 외워야 돼요. 자, 감남석, 피석, 각섬석, 흑음모, 정장석, 석영. 요 순서대로 외워야 돼. 자, 여기서도 어때? 이런 순서대로 써 있죠? 거기에는 장석이라고 나와 있지, 장석. 장석, 정장석, 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구조는, 자, 얘네를 구조가, 이게 광물이고요. 구조가 이건 독립형이라고 불러. 독립형. 그다음에
자, 휘석은 자, 밑에다 쓸게. 단일사슬. 이거를 단사슬이라고도 불러요. 단사슬. 자, 각섬석은 이중사슬 구조야. 자, 이거를 복사슬이라고도 불러. 복사슬. 이중사슬, 복사슬. 같은 말이에요. 자, 사슬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 이거를 복사슬. 자, 흑음모는 판상구조라고 불러요. 판상구조. 얇은 판 모양으로 돼 있죠. 거의. 판상구조. 그 다음에 자, 이 두 개를 망상구조라고 부른다. 망상구조.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광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있지. 공유하는 산소의 수. 공유 산소의 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 자, 오른쪽으로 갈 때와 왼쪽으로 갈 때 어떻게 되고 있니? 왼쪽은 적음이고요. 오른쪽은 많음이죠. 그러니까 공유되는 산소수가 더 많아진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봐봐. 자, 잘 봐. 요 사면체를 선생님 두 개를 연결해 볼 테니까 한번 봐봐. 자, 사면체를 요 옆에다가 또 하나를 그려서 이렇게 붙일 거예요. 자, 잘 봐. 이렇게 붙였다고 보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가운데 SI가 있다 그랬죠? 주소가 있는데 요 꼭지점에 각각의 O가 있다 그랬잖아.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도 O, 여기도 O, 여기도 O, 여기도 O, 여기 O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O 봐봐. 요 O. 요 O는 왼쪽에 규소하고 오른쪽에 규소가 함께 갖지. 함께 갖는다. 이걸 뭐라 그랬어? 함께 갖는다. 공유라 그랬잖아. 공유. 그래서 이거를 공유산소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해되니? 네. 요거를 공유산소수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공유산소수가 더 많아져요. 자, 이렇게 한 줄로 돼 있으면은 잘 봐. 요 구조를 선생님이 이렇게 한 줄로 계속 연결하잖아. 자, 이렇게 요거를 한 줄로 옆으로 쭉 연결했다고 봐봐. 자, 이런 자, 사면체가 한 줄로 계속 옆으로 연결돼 있잖아. 그러면 뭐라고 부르냐면 단일사슬이에요. 이거 단일사슬. 알겠지? 근데 여기에 이제 사슬이 또 하나가 연결된다고 해봐. 위쪽으로. 잘 봐. 자, 여기에 자, 사슬이 이렇게 하나 또 연결된다고 볼까요? 사면체가. 자,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이 돼. 자, 여기도 사면체가 옆으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면 봐봐. 자, 요 산소도 공유가 되고 요 산소 공유가 되지. 이렇게 두 줄로 연결되면은 이중사슬이에요. 복사슬. 근데 이게 더 많이 연결되면 어떻게 되겠니? 판상구조가 되겠지. 이거예요. 이런 형태를 우리는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공유된 산소수는 오른쪽으로 할수록 많아져요. 근데 자, 거기 밑에 이렇게 돼 있지. SI분의 O의 수를 보면은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때? 이 산소는 공유된 산소이기 때문에 처음 거는 어떠니? SI 하나에 자, 이걸
요 하나 봐봐. 요 하나. 요게 독립으로 있다고 해봐. 그러면 가운데 SI 하나에 O가 4개가 결합돼 있죠. 그러면 SI분의 O의 수는 4가 되는 거겠지. 맞니? 그런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때? 이렇게 공유되는 산소가 있으니까 그 숫자가 SI분의 O의 수는 작아지겠지. 2개가 결합했다고 해봐. 2개가. 여기에 사면체가 2개가 이렇게 결합해 있다고 해봐. 그러면 SI는 2개잖아, 총. 근데 산소수는 몇 개가 되니? 7개가 되지. 그러니까 처음 거는 1분의 4였는데 두 번째 거는 SI는 2개고 산소는 7개가 되니까 점점 감소하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얘는 이건 많다라고 했나? 크다, 작다로 표현했죠? 자, 이쪽은 크다. 여기는 작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풍화침식에 자, 풍화침식이라고 하는 거는 깎이는 정도야. 자, 우리 모래 속에 투명하게 하얗게 있는 게 뭔지 알아? 그게 석영이거든. 걔는 더 이상 작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감남석 안에 있거나 그런 장석 같은 것들은 있지. 이제 풍화돼서 뭐까지도 되냐면 점토까지 되거든. 점토는 우리 진흙을 이루는 거니까 굉장히 입자가 곱죠. 그래. 그래서 풍화침식에 얘는 약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강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쪼개짐하고 깨짐이라는 게 있거든. 자, 쪼개짐과 깨짐의 경우, 자, 감남석은 깨짐이라고 불러요. 쪼개짐이 뚜렷하지 않아. 그런데 휘석은 쪼개짐이야. 각섬석도 쪼개짐이에요. 흑음모도 쪼개짐이에요. 얇은 판 모양으로 쪼개져요. 장석도 두꺼운 기둥 모양으로 쪼개짐이 있어요. 근데 석영은 깨짐이에요. 자, 결합 방식에 따라 이렇게 자, 쪼개짐은 뭐냐면 일정한 모양으로 떨어져 나오는 걸 쪼개짐이라고 하거든. 깨짐은 일정한 모양을 갖지 못해요. 알겠니? 자, 요게 바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들의 차이점이에요. 우선 이게 단위체들이 결합해서 만든 물질들이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각을 구성하는 단위체는 규산염 사면체로부터 다양한 배열로 규산염 광물이 만들어졌는데 규산염 광물은 감남석, 희석, 각섬석, 흑음모, 정장석, 석영 요 순서대로 외우라 그랬다. 그래야 공유 산소수가 오른쪽 갈수록 많아지고 왼쪽은 적어지고 SI 수분의 O의 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을 다 배운 거예요. 그러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에는 뭐가 있는지 이걸 한번 봐야 돼.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의 규칙성. 자, 요거를 배워봅시다. 자, 첫 번째 단백질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우선 나와 있네. 자, 첫 번째 단백질. 자, 우리 몸 안에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우리 근육을 이루는 게 단백질이에요. 그치? 그 다음에 또 자, 항체라 그래서 있지?
병원균하고 싸울 수 있는 것들이 또 단백질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뭐라 그래, 소화 효소 같은 거 있지. 이런 것도 단백질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첫 번째 몸의 주요 구성 물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먼저 볼까요? 몸의 주요 구성 물질. 자, 몸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에는 거기 봐봐. 머리카락, 근육, 피부, 뼈, 적혈구,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도 단백질이 변형된 거거든. 손톱도 단백질이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탈 때 고기 굽는 냄새 같은 거 나지. 그 이유가 단백질 때문이야. 그 다음에 근육이나 뼈라든지 그 다음 적혈구 뭐 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은 생리작용을 조절을 해요. 자, 몸의 생리작용이라는 건, 자,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자, 호르몬의 주성분이니까 어때? 우리 생장 호르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 호르몬 배웠었지, 2학년 때. 2학년 때 배웠나? 아, 3학년 때 배웠나? 아, 3학년 때 배웠구나. 항상성. 그치? 3학년 1학기 뒷부분에서. 자, 이런 호르몬의 주성분이 바로 단백질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거야. 즉,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하고 생리작용을 조절을 해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단백질의 기능이고요. 자, 또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만 항체 주성분이라 그랬죠. 항체의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병원균하고 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체는 인체 면역 반응을 돕는다 그랬죠. 인체의 면역 반응을 돕는다. 이게 단백질의 기능이란 말이야. 알겠니? 자, 그러면 아까 지각의 구성물질은 기본 단위체가 뭐라 그랬어? 규산염 삼연체라 그랬지. 그러면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가 뭔지 이제 보자.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자, 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아미노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기본 아미노산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봐. R, CN, 한 곳은 H, 한 곳은 COOH, 한 곳은 NH2 이렇게 되어 있는 기본 구조가 아미노산이야. 그럴 때, 자,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미노기라고 부르고, COH를 카복실기라고 부르고, 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미노기와 카복실기가 있고, 요 R이라는 것이 바로 종류를 결정을 해요. 종류 결정. 그러니까
저 기본 골격의 R의 종류에 따라 아미노산이 20종류가 바뀌는 거야. 이해됐니? 자, 요게 단백질의 단위체다. 그리고 두 번째, 아미노산의 다양한 결합에 의해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는 단백질의 단위체라고 불러. 자, 다이나 단백질의 단위체가 뭐라고요? 음, 아미노산이라고요. 네. 배웠는데도 그봐 잠깐 꾹뻑 게 돌았어. 자, 너무 외울 것들 지금 여기서부터 니네 선생님이 천천히 나가도 되니까 외워야 돼. 지금 전에 배웠던 것들 잊어버리고 넘어가 버리면 안 돼 이제. 왜냐면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니네 학교 들어가서 배우는 내용 시험 봐야 될 거 미리 준비해 갖고 간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랬다. 왜냐면 애들이 중3 때 이거 굉장히 많이 준비해 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기 때문에 애들이 통합과학 진짜 잘해. 거의 안 틀리고 시험에 다 맞아 막. 그래서 니네가 열심히 해갖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배운 거 그대로 다 외워야 돼. 알겠니? 오늘은 요 단백질까지만 해줄 테니까 더 안 하고 알겠지? 조금만 더 참아.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여기 봐봐. 아미노산의 다양한 결합에 의해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단백질의 형성을 볼 거예요. 자, 단백질의 형성은 자, 많은 수의 아미노산이 자, 이렇게 나왔잖아. 많은 수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하여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고 폴리펩타이드의 고유한 입체 구조를 형성하여 단백질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 많은 수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이루어 자, 폴리펩타이드를 만들고요. 자,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고 자, 폴리는 무슨 뜻이냐면 많다라는 뜻이야. 영어로 many라는 말과 같아요. 즉, 폴리펩타이드, 펩타이드가 많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폴리펩타이드가 이게 특징이야. 펩타이드가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져요. 입체 구조를 이루어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양한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자,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가 만들어질 때 있지? 이게 구조가 3차원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단백질은 3차원적인 구조를 갖게 되는 거야. 그 3차원적인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다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 뭔지 이제 배워봐야 돼. 자, 첫 번째. 펩타이드 결합. 자, 펩타이드 결합은 이런 거예요. 자, 한 아미노산의 한 아미노산의 NH2와 아미노기죠? NH2를 아미노기라 그랬잖아. COH
카복실기죠? 자, 이 두 개가 반응하여 자, 물 분자가 빠져나가며 이루어지는 결합을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림으로 그려줄 테니까 봐봐. 자, 잘 봐. 요걸 R1이라고 해보자. C가 있고 여기가 요 입체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OH. 요게 NH2야. 근데 그 옆에 있는 아미노산은 요게 R2야. 요건 H. 그 다음에 여기는 COH. 그 다음에 여기에 N에 H와 H가 이렇게 결합해 있어. 자, 그랬을 때, 자, 어떻게 물이 빠져나가냐면, COH 한쪽에 카복실기의 OH하고, 한쪽에 아미노기의 H하고 결합해서 이게 물로 빠져나가요. 자,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면, 이제 어떤 결합이 만들어지는지 봐봐. 요 왼쪽엔 R1, 요거 C, H, 여기는 NH2가 있었는데, 잘 봐. 여기는 CO 있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N하고 직접 연결되고 C에 위에 H 요거는 R2 그 다음에 COH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왔죠. 자, 요 부분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요. 펩타이드 결합. 알겠니? 자, 그러면 자, N개의 아미노산으로부터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가 만들어질 수 있니? N개의 아미노산으로부터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 만들어져요? 자, 저기에서 봐봐. 아미노산 두 개에 의해서 펩타이드 결합이 하나 생겼지? 그러면 펩타이드 결합은 N-1개가 형성되고 그리고 물 분자도 N-1개가 생성되겠죠. 알겠니? 이해돼 안 돼?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아미노산에 종류가 20종류라 그랬잖아. 종류와 수. 그 다음에 배열 순서. 종류하고 수가 같아도 아미노산이 배열한 순서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순서에 따라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지고 폴리펩타이드가 자, 구부러지고 접혀서 독특한 3차원 구조를 가져요. 자, 3차원 구조를 갖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 봐봐. 아미노산 1과 2가 결합해서 펩타이드 결합 하나가 만들어졌죠. 근데 그런 결합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폴리펩타이드야. 근데 이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질 때는 어떠니?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막 그래서 3차원적인 구조가 결정이 되거든. 그 3차원적인 구조를 갖는 단백질들이 서로 다르게 만들어져요. 이 3차원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소화 효소들은 자, 우리 녹말 분해 요소는 녹말만 분해하지. 다른 거 분해 안 하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3차원 구조가 딱 맞기 때문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네 번째 이제 뭐가 나왔니?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 형성이라고 나와 있죠.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위에서 설명한 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거기 또 뭐라고 나 있어? 아미노산의 종류, 수, 배열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지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아미노산의 종류, 수, 배열에 따라 입체 구조가 달라지고요. 자, 달라지며 자, 이 입체 구조에 따라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이 돼요. 자,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된다. 그래서 자, 우리 이런 거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자,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레이스. 이거는 우리 단백질 분해 효소인 펩신과 서로 구조가 달라요. 알겠지? 그 다음에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라이페이스라는 게 있죠. 그것도 역시 구조가 3차원 구조가 다르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거기에 종류를 한번 봐봐. 종류는 자, 혈액의 적혈구는 이것도 단백질이잖아. 자, 적혈구 헤모글로빈이라 부르죠. 그 다음에 자,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케라틴이라고 나와 있죠. 케라틴. 그것도 머리카락을 만드는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그 옆에 콜라겐. 우리 피부죠, 피부. 그치? 연골 뼈 같은 게 이제 콜라겐이 주성분이거든. 자, 그 다음에 마이오신 액틴 근육이에요. 근육은 마이오신과 액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밀레이스는 이거 소화효소였죠?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인슐린. 이거는 뭐야? 효소죠. 이거 효소가 아니라 뭐야? 이거 뭐라고 하죠? 호르몬이죠? 그치? 그 다음에 아밀레이스. 소화효소죠. 이런 종류들이 다 이 단백질에 대한 설명이야. 이렇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이렇게 많은 종류로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 생리작용을 조절해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다. 알겠지?